퇴직을 앞둔 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나는 정말 노후 준비가 끝났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집도 있고 퇴직금도 있고 연금도 들어오고 자녀들도 다 독립했다면 대부분은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은퇴는 단순히 경제적 준비가 끝난 시점이 아니라 삶의 구조가 무너지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한 변호사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노후 준비 다 했다고 믿은 60세 변호사 은퇴 3개월 만에 무너진 이유입니다. 그는 서울 강남의 한 로펌에서 30년을 일한 베테랑 변호사였습니다. 고소득, 안정적인 지위, 그리고 성실한 이미지로 주변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죠. 퇴직을 앞두고 그는 오랜 꿈이었던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계획했습니다. 퇴직금과 모아둔 자산을 합치면 약 20억 원, 국민연금과 개인연금까지 합하면 매달 400만 원 이상이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주택은 자가였고 자녀 2명은 이미 결혼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더 바랄 게 없지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겁니다. 그는 퇴직식 날 직원들에게 앞으로는 매일 책 읽고 산책하면서 천천히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3개월 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집 안에서 보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2, 3시에 일어나 거실을 배회했고 텔레비전을 켜놓고도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유 없는 불안감이 자신을 짓누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은퇴 후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감각을 경험했습니다. 30년 동안 그의 이름은 변호사이었습니다. 그 이름표를 떼자 그는 누구인지 설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화기는 조용했습니다. 평소 하루에도 수십 통 오가던 연락이 끊겼고 주말마다 부르던 지인 모임에서도 그는 점점 잊혀졌습니다. 나를 찾는 사람은 없구나. 그는 처음으로 고독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실감했습니다. 은퇴 후 3개월째 그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불면증과 불안 증세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죠. 의사는 말했습니다.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이를 놓을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그는 멍하니 웃었습니다. 내가 이런 약을 먹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의 말에는 자존심과 허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에게 은퇴는 쉬는 시간이 아니라 존재의 해체였습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착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불안은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우울증의 주요 원인은 재정 문제보다 사회적 역할 상실에서 옵니다. 사람은 이를 통해 인정받고 관계를 유지하며 일상의 구조를 갖춥니다. 그 일상이 사라지면 마음은 방향을 잃습니다. 이 변호사 역시 일이 내 삶의 거의 전부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한 건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우연히 들른 도서관에서 법률 상담 자원봉사 안내문을 본 것입니다. 무료 법률 상담 주 1회 참여 가능. 그는 망설이다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첫날 그는 한 중년 여성의 이혼 상담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무료 상담이라도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주는 분은 처음이에요. 그 순간 그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그는 이후 꾸준히 상담 봉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은 떠났지만 내 경험은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걸 나누면서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에요. 그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여유로웠지만 이제 돈보다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쓸모 있다는 감정,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큰 동력이라는 것을.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은퇴 후에도 나는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가? 노후 준비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재정이 튼튼해도 나를 불러주는 곳이 없다면 마음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따라서 진짜 노후 준비란 3가지 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 재정적 기반입니다. 생활비, 의료비, 예비비 등 현실적인 숫자를 계산하고 수입의 흐름을 만들어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둘째, 심리적 기반입니다. 일의 자리를 잃더라도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는 자기인식, 즉 나는 직함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가치가 있다는 내면의 힘이 필요합니다. 셋째, 사회적 기반입니다. 관계는 돈보다 오래 갑니다. 일이 없을 때 나를 만나주는 사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커뮤니티를 미리 만들어야 합니다. 이 변호사의 사례는 우리에게 일을 떠나도 삶은 계속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는 결국 다시 자신을 세웠습니다. 다만 그 과정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보다 무서운 건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감정이었어요. 그걸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른 역할의 시작입니다. 일에서 물러난 뒤에도 경험은 남고 지혜는 깊어집니다. 그것을 누군가와 나누는 순간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노후의 불안은 결국 단절에서 오지만 회복은 연결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내일의 연결을 준비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노후 준비입니다. 그 변호사의 이야기는 겉보기에는 개인의 불운처럼 보이지만 실은 우리 사회가 마주한 구조적 문제의 축소판이다. 우리는 평생을 일과 지위, 성취로 스스로를 정의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그 기반이 사라지는 순간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설명할 언어를 잃는다. 나는 변호사입니다 라는 문장은 단순한 직업 소개가 아니라 존재의 정체성이었다. 그것이 사라졌을 때 사람은 길을 잃는다. 우리는 직업을 통해 자신을 사회에 증명하고 일의 결과로 누군가의 감사나 인정이라는 보상을 받는다. 그런데 은퇴는 그 관계의 문을 닫는다. 매일 아침 출근하며 인사를 주고받던 동료들이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자신이 쌓아온 전문성이 더 이상 필요로 되지 않을 때 인간은 고립감과 무의미함에 빠진다. 이 고립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존재의 기반이 흔들리는 심리적 붕괴다. 심리학적으로 은퇴 후 우울증은 역할 상실에서 비롯된다. 인간은 누구나 사회적 존재로서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통해 안정감을 느낀다. 일은 생계를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소속을 보장하는 시스템이었다. 조직의 이름, 명함, 직급은 나를 세상과 연결해주는 장치였다. 그러나 은퇴는 그 연결을 단칼에 끊어버린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단절이 가져오는 공허함을 과소평가한다. 퇴직 직전까지는 이제 좀 쉬고 싶다고 말하지만 막상 시간이 주어지면 쉼은 곧 불안으로 변한다. 인간은 유용함을 통해 자존감을 유지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 변호사가 경험한 불명과 불안은 단순한 심리적 증상이 아니라 사회적 정체성의 붕괴가 만들어낸 필연적 반응이었다. 재정적으로 충분했던 그는 왜 무너졌을까? 경제적 준비는 분명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안을 막을 수 없다. 많은 전문가들은 노후 준비의 3요소로 돈, 건강, 관계를 꼽지만 그 밑바탕에는 심리적 회복력이 있다. 심리적 회복력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의미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즉, 환경이 변해도 내가 내 삶을 이끌고 있다는 감각이다. 문제는 우리가 평생 동안 그 감각을 일에만 의존해 왔다는 점이다. 그래서 일터를 떠나는 순간 인생의 운전대마저 놓아버린다. 변호사였던 그는 자신이 어떤 일을 하지 않을 때에도 의미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배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스스로를 사회와 다시 연결한 순간이었다. 자원봉사 상담을 시작하면서 그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도움을 주며 다시 한번 사회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았다. 그 경험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정체성의 재건이었다. 사람은 결국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는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감정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안정감이기도 하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돈을 쓰는 소비자가 아니라 가치를 나누는 기여자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 그 방향이 있어야만 은퇴 후의 시간은 텅 비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전환을 준비해야 할까? 먼저 은퇴를 마침표가 아니라 이행기로 이해해야 한다. 은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역할로 이동하는 시기다. 직업적 정체성이 사라지는 대신 인생 이막의 사회적 정체성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그것은 취미일 수도 봉사일 수도 새로운 학습이나 창업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역할을 유지하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이 속한 세계가 있어야 마음이 안정된다. 매일 아침 할 일이 있고 누군가를 만날 약속이 있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다는 것, 그 작은 루틴이 인간을 살린다. 두 번째는 관계의 재구성이다. 직장 중심의 인간관계는 퇴직과 함께 사라진다. 그 빈자리를 채우지 않으면 외로움이 일상을 잠식한다. 따라서 은퇴 이전부터 새로운 관계망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 커뮤니티, 동호회, 자원봉사단체, 온라인 학습 모임 등 자신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랜 시간의 신뢰가 쌓여야 비로소 의지할 수 있다. 은퇴 후 관계를 만드는 사람과 미리 준비한 사람의 삶의 질은 확연히 다르다. 세 번째는 정신적 독립이다.
우리는 일로 인정받는 법은 배웠지만 스스로를 위로하는 법은 배우지 못했다. 은퇴 후의 삶은 결국 자신과의 관계로 기결된다. 매일 스스로를 돌보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것이 내면의 힘을 키운다. 변호사였던 그가 봉사를 통해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았던 것도 자신이 누군가에게 유용한 존재임을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유용함은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역할에서 비롯됐다. 진짜 자존감은 사회가 아닌 자신이 부여할 때 단단해진다. 결국 은퇴 후의 성공은 얼마나 벌었는가 보다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문제다. 돈은 시간과 경험을 사는 도구일 뿐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될 수는 없다. 우리는 늘 생계 때문에 일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일은 우리를 세상과 이어주는 통로였다. 그 통로가 끊기면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봉사든 예술이든 학습이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이다. 하루의 리듬을 만들고 세상과 관계 맺는 노력을 이어가는 것, 그 지속성이 불안을 줄이고 삶의 온도를 되살린다. 이제 우리의 노후 준비는 얼마나 모았는가에서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로 바뀌어야 한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의 시작이다. 직함이 사라져도 인간으로서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여전히 배울 수 있으며 여전히 성장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는 메시지는 이것이다. 삶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탱하는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다.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믿음, 그것이 진짜 노후의 자산이다. 그 믿음을 잃지 않는 사람만이 은퇴 이후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은퇴란 결국 사회로부터 떠나는 일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과정이다. 그 변호사가 3개월 만에 무너지고 다시 일어섰듯 우리 모두는 한 번쯤 그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다만 그때를 미리 준비한 사람은 덜 흔들리고 덜 외롭다. 진짜 노후 준비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준비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는 여전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나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다.